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불응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늘 오전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강제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이채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공수처 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소식들이 지금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후 첫 조사였던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오늘 오전 조사에도 역시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그 이유를 좀 어디서 찾아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첫 조사를 또 불응을 했죠. 그러니까 공수처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이유였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그러니까 구속 뒤 2차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불응을 했습니다. 일단 이 과정에서 공수처로 사전 통보는 없었고요. 일단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영장에도 반발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때문에 재판에서 좀 나중에 유리한 진술만 하겠다는 전략으로 일단 풀이가 되거든요. 이제 공수처가 앞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낸 걸 좀 보면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다.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고 불법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이미 사법부가 기울 대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좀 사법부를 겨냥한 지적도 하고 나섰거든요. 예. 그래서 때문에 이제 앞서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면서 체포 때부터 이제 불법 수사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사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지금 구속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을 한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공수처로서는 대면 조사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계속 윤 대통령이 조사를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옥중 조사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는 했는데 다만 유력 검토하는 건 강제 구인이라고 밝혔거든요. 예. 아마 오늘 오전부터 이 강제 구인 방안에 대해서 뭐 어떻게 실제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당장 이제 결정이 되면 내일부터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수처는 결정되면 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법규상 구속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올 명시적인 근거는 없고요. 판례상 구인은 가능합니다. 예, 2013년에 대법원이 적법하게 구금된 피해자가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조사실로 데려와서 구인할 수 있다라는 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도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곧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판례를 근거로 실제 강제 출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구인은 가능해서 실제 조사실에 데려오더라도 윤 대통령이 앞서 이제 보인 행보처럼 네.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체포 때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도 안 하고 날인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수사 기록 상태로 나중에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실제 강제 출석을 시켜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관심이고요. 지난번에 김영현 전 국방장관 때 또 이렇게 강제 인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제 구인까지 이뤄질지 이후에 윤 대통령 입을 통해서 좀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에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구속적부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청구된 당시에도 체포적부심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게 무엇이고 네.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 측 이미 앞선 행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능한 지금 법적 수싸움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구속적부심이라는 카드를 다시 한번 쓸 가능성 있습니다.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이제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달라는 불복 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가 이제 구속이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피의자를 석방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핵심은 이제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재판부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변호인단 중 일부는 저희 취재진에게 이제 구속적부심 청구 당연한 거다라는 뜻을 보였는데 예. 다만 아직 공식적인 변호인단 입장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구속적부심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서부지법은 계속해서 관할권 문제를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엔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직접 출석해서 본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체포적부심 때는 출석을 안 네. 하고 예. 안 하고 이제 변호인단만 출석해서 심사가 이뤄졌었는데요. 이후 이제 계속 수사기관에 조사하며 뭐 이런 것들을 응하지 않았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돌연 출석하는 것으로 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때도 이제 변호인단이 설득을 통해서 출석을 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때문에 이번 이제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변호인단과 좀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의 구속에 대한 부당함을 다시 한번 따져달라면서 출석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따져볼 것 같은데 이 구속적부심 청구와 별개로 기소 전 보석이라고 부르는 보증급 납입 조건부 석방을 고려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또 어떤 방법인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구속적부 심사와 별개로 법원에 기소 전 보석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되는 길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속적부심처럼 신문을 거쳐서 기각이 되거나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수단도 쓸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관건은 구속을 취소할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통계상 보면 좀 인용 확률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 뭐 청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일단 앞서 이 카드도 좀 쓸 수가 있는 게요.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복직 가능성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이 신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직무 권한 복귀에 대비한 어떤 뭐 정보 접근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의자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통상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석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때문에 이 기소 전 보석 청구 가능성도 이 카드도 쓸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의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공수처 역시 좀 구속적부심사에 대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조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어제 변호인을 뺀 사람에 대해선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서울구치소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상 소명이 된다고 봤고 이제 여기에다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 필요한 핵심 사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네. 때문에 뭐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뭐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들어왔고 추가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서 외부인과 좀 이야기를 나누거나 말을 맞춘다든지 이런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포석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인의 접견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면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상황에 대한 후속 보도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5시간 정도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네.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던진 유일한 질문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었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약 5시간 가까이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었죠. 그 가운데 이제 재판부가 던졌던 유일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해 12월 3일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죠. 예. 건넸던 쪽지에 이제 비상 입법 기구 예산 마련을 하라고 지시했던 걸 두고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었던 배경을 좀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과도 좀 맞닿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검찰에서 이제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이걸 대체할 별도의 입법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려는 의혹이 있었다고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건대로라면 국회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려고 했던 거 아닌지 이런 또
이런 의혹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답변 같은 경우에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건지 자신이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답을 피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 밖에도 이제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뭐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제 지시했다라는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도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정식 입소 절차를 받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네. 구체적인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어제 정식적인 입소 절차를 밟았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법사위 질의에 나왔던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좀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 수용동으로 윤 대통령이 이동을 완료했고 하룻밤을 잘 보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현재 지금 머무는 방 저희가 그래픽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와 이제 비슷하게 3.6에서 7평 정도의 독거실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매트리스나 책상이나 뭐 세면대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어제 이제 신체 검사도 받고 이제 머그샷도 찍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다. 절차에 잘 협조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생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뭐 화장실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저곳에서 예. 목욕은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예, 때문에 다른 목욕 시설을 갖춘 곳으로 들어가서 주 1회 목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외 운동이 하루 1시간 내외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때는 뭐 바깥 공기를 쐴 수가 있는 거죠. 운동장을 이용하면서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독거방 수용자들과 좀 분리 조치를 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차를 주면서 좀 윤 대통령과 마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고 그리고 지금 교도관 전담팀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별도로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별도 건물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뭐 조사를 받으러 간다거나 할 때에만 앞뒤로 차량 경호가 붙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수용자들을 그 사례를 비춰봤을 때 6시 반에 기상을 하고요. 예. 예. 아침은 7시, 그리고 중식은 11시 반, 석식은 5시, 9시, 밤 9시 취침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걸로 알려져 있고 뭐 일부 이제 영치금 같은 걸로 다른 내부에서 조리품 같은 것들도 사 먹을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저희 함께 본 것처럼 지금 여야 의원들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 소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 경찰 수뇌부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공방이 또 오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현재 경찰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 차원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예고돼 있던 폭동 혹은 예고돼 있던 사태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응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책임론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심사 전에 뭐 지지자들이 좀 돌변을 해서 공수처 차량을 에워싼다든지 뭐 법무부 호송 차량들에 이제 갑작스럽게 끼어든다든지 이런 좀 예고돼 있던 장면들은 좀 부분 보였었거든요. 예. 때문에 이런 충돌 사태들이 우려돼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서부지법 지금 폭동이 발생했던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 뭐 기동대가 17개 대대가 투입이 돼서 좀 경계 보안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법부를 테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실제 영장을 발부했던 차은경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오늘부터 좀 조치가 이루어졌고 역시 공수처 이 수사관들 역시 어제 경찰과 신변보호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거든요.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긴장을 더 이렇게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 상황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사회부 이채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